안녕하세요. 네, 9시가 돼서 이제 세진 웨비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여기 방송실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명을 받으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런 글을 봤어요. 햇빛은 좋고 또 비는 상쾌하고 바람은 시원하고 그리고 눈은 기분을 들뜨게 하고 그러니 세상에 나쁜 날씨는 없다. 그리고 세진 웨비나는 언제나 좋다. 네, 안녕하세요. 9월 11일 웨비나 사회를 맡은 김하늘입니다. 금요일이라는 그 이유만으로도 마음이 참 편해지는 날이죠. 오늘 모신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유익하기까지 한 밤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로 모실 사장님은요, 제 꿈인 월 1000을 이미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뉴스킨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장은지 사장님의 마이 스토리를 함께 들어보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너무 잘 들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중심 세진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뉴스키너 장은지입니다. 저의 1대 스폰서님은 김하늘이 스폰서님이시고 상위 스폰서님은 고은양 스폰서님 되십니다. 1대 스폰서님의 목표는 올해 12월 2명 더 LOI 진행 후 EBP 달성이고 저의 목표는 12월 3명 더 LOI 진행 후 EBP 달성과 내년 4월 전업입니다. 저는 성악가 전공을 하고 나서 첫 직장으로 유아음악 특기 강사로 일했습니다. 월급이 88만 원인 것을 보고 나서 나는 88만 원 세대도 아닌데 여기서 일해봐야 200까지 벌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20대 초반부터 투잡, 엔잡을 찾아왔고 지금도 투잡러입니다. 제 이름으로 된 케이크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지만 제조 과정부터 유통 과정까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작은 돈으로 자영업을 꿈꾸는 장벽은 20대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찰나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타사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며 월 1000까지 벌었지만 저는 할 수 있는데 내 파트너들은 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었고 그러다 파트너들도 하나 둘씩 떠나가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에 누군가 저한테 건강식품인 뉴스스펜을 전달받게 되었어요. 어릴 적부터 모야모야를 앓고 있었던 저는 늘 두통을 달고 살았고 각종 증상들로부터 벗어나지 못했고 비가 오는 날이면 기압이 낮은 날이면 늘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할머니들처럼 집에만 있어야 했어요. 꽃보다 청춘이라고 하는데 그런 날들이면 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되게 초라해지기도 했고 제 몸 상태는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이더라고요. 그래서 믿져야 본전이다. 어차피 뇌에 좋은 영양제를 찾고 있었고 PDR에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니 한번 찾아보자 해서 기전을 찾아보고 뉴스스펜을 신뢰하면서 접하기 시작했어요. 딱 한 달, 한 통 반을 먹고 났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두통약을 줄여서 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보통 10개 먹었던 두통약이 2알로 줄어들었고 얼굴 감각 마비부터 시작해서 중풍 질환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증상들에 서서히 사그러지기 시작했어요. 유스스펜이 치료제가 아닌데 증상을 줄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너무 신기했고 그것을 전달해 주신 분께 물어봤어요. 이걸로 사업이 되냐고. 그랬더니 이거 되게 아이템인데 싶은 마음에 같은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동생에게 한 박스를 전달하고 루미스파를 전달하면서 유스킨 사업을 본격적으로 알아봤으나 시스템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유스킨 사업을 접었습니다. 그러던 중 김하늘이 사장님을 만나서 제 얼굴을 반쪽을 만드시는 걸 보고 피부 제품에 대해서 제대로 확신을 보았고 또한 작년 12월 난소 기형종으로 종양이 너무 커서 개복 수술이 예정이 되어 있었을 때 티그린 덕으로 복강경 수술로 수술이 전환되는 것을 보면서 이거는 진짜 제품이 기적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찰나에 다시 뉴스킨 사업을 그러면 차근차근히 알아보자, 차근차근히 검토해 봐야겠다 하는 찰나, 그룹장님의 의전을 따라가게 되었어요. 우연히 그룹장님의 삶과 그리고 뉴스킨에 대한 비전을 배우면서 제가 한 선택에 대해서 제대로 확신을 서게 되었고, 그룹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일,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 말씀 한마디가 제 마음속의 확신을 제대로 꺼내주더라고요. 그때부터 초대자 만들기에 집중하며 사업을 전개한 끝에 한 명의 기하디 기한 파트너 사장님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고 핀도 작지만 열심히 하면서 좀 노력해 보니까 남편도 저를 많이 응원해주고 함께 비전을 보고 있어서 부부 사업도 함께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든든한 스폰서님들과 파트너 사장님, 그리고 형제라인 사장님들 덕분에 앞으로 목표한 대로 비전을 더 꿈꾸며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는 뉴스키너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장은지 사장님 훌륭한 마인스토리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장은지 사장님을 처음 뵀을 때 그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거든요. 그 진심이 우리 사장님의 앞날을 밝게 비춰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다음으로 모실 사장님은요. 그룹 미팅에서 충성충성을 패기만만하게 외친 사장님이십니다. 간호사이자 뉴스키너로서 그 자본주의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떨지 정말 기대됩니다. 송가람 사장님의 메인 세미나 함께 들어보실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뉴스킨 사업가, 뉴스킨에서 퇴진해서 사업하고 있는 뉴스킨 사업가 손가람입니다. 요즘 저는 오전에 하는 미팅을 최대한 들으려고 노력 중인데요. 줌 미팅에서 핑크색 옷을 입고 꼼지락꼼지락 일을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신 분들도 계시겠죠? 저는 현재 간호사로 투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삶과 죽음이 넘나드는 중환자실에서 첫 근무를 하였고 외과 포괄병동을 거쳐서 잠시 쉬었다가 지금은 아산재단 검진팀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직업을 선택했을 때 고려했던 것은 어떤 일을 해야 완전한 자립을 이룰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을 돕는 보람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는가? 였습니다. 임상 간호사로 근무하는 3년 동안 의료 지식뿐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타인과 소통하는 법, 나와 다른 생각을 인정하는 법,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법, 성장할 때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법을 배웠습니다. 뒤돌아보니 3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넓은 그릇으로 성장한 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간호사라는 정체성은 뿌듯함을 넘어서 최고의 성취감과 자부심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몰입할 때는 어디가 아픈지 몰랐다가 나중에 보니 손이나 발에 상처가 있는 것을 발견한 적이 있으신가요? 간호사가 힘들다는 뉴스는 언론에서도 주목할 만큼 의료진의 업무 강도는 많은 이슈입니다. 한 사람이 할 수 없을 만큼의 업무량이 주어지지만 일을 끝내지 못하면 동료와 환자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의료진들은 그 불가능을 가능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병원이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안달이지요. 저에게 간호사 업무를 마친다는 것은 매일매일 작은 기적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를 보면서 의료진들이 기적을 행한다는 것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단 한 번도 자리에 앉아 쉬지 못하고 밥도 거른 채 모든 일을 끝내고서 느끼는 뿌듯함도 임기 마지막에 선배의 지적을 받으며 그날은 그냥 실패한 날이 되었습니다. 집에 가서도 내가 내 일을 제대로 끝낸 것이 맞는지 실수를 하지 않았는지 걱정하였습니다. 내가 이전보다 더 나아진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목표의 허들이 높기 때문에 완전과 불완전만 존재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불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일이 끝난 뒤에 힘을 빼고 휴식을 가져야 하지만 저는 매일매일이 쉬지 못하는 몰입의 반복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저는 어딘가 고장나 버린 것을 알았습니다. 괜찮냐, 어디 아프냐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스스로의 몸 상태를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고 서서히 일어난 일이라서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제 몸을 천천히 갉아먹도록 방치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뭐 먹을래? 라는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고 하고 싶은 것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욕구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루 종일 왜 슬픈지, 왜 화가 나는지도 모른 채 눈물을 흘리면서 환자와 보호자를 응대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저 이외의 모든 사람들이 싫었습니다. 간호사는 사람을 도우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자부심을 느끼던 간호사로서의 일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환자에게 싫은 티를 내면서 화를 내는 간호사가 되어 있었고 그 모든 것이 몸과 마음이 아파서 일어나는 일임에도 능력과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스스로의 가치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좀 더 발전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보람을 얻고 싶었습니다. 가치를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무엇을 잘하는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닥친 대로 알바와 일을 하면서 세상을 배웠습니다. 학교와 병원이라는 우물을 벗어나 사회가 돌아가는 원리를 머리가 아닌 몸으로 알아가면서 신기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하는 일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가에는 주관적인 지표로 개인적인 성장, 성취감, 대인관계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지표로는 재산과 돈이 있습니다. 저는 모든 일에 대한 가치, 돈이 평등하게 분배되는 것이 아니란 것을 몸으로 체험했고 그것이 불만이었습니다. 저만 몰랐을 뿐이지 세상에는 생각보다 많은 돈이 돌아다니고 있었고 교류하고 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원리를 깨닫기 전까지 지인은 항상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자본주의 속에서 살고 있는데 왜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 않냐? 안타깝다. 라며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현재 검진실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불평등한 구조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적으면 30명의 검진자를 검진합니다. 많을 때에는 80명 가까이도 하루에 검진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병원 수익이 검진자 1명당 14만 원이라는 이익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저는 하루에 14만 원의 사람을 14만 원을 30명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는 하루에 240만 원이라는 이익을 내는데 기여하는 사람입니다. 한 달이라면 8,400만 원입니다. 지금 이 비용은 최소로 잡은 겁니다. 성수기 때는 60명이라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하루에 840만 원에 기여하고 저는 한 달이면 20, 100, 1000만 2억 5,200만 원이란 수익에 기여합니다. 물론 전기세, 수도세, 건물, 유지비용, 기계값, 엑스레이 기사, 원무과 선생님, 진단검사 의학과 선생님, 경비, 미화 선생님 등등 여러 명의 노고와 여러 명의 봉급이 합해져 있지만 현재 검진센터는 제가 없으면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1월 입사 이후 휴가를 가본 적이 단 하루도 없습니다. 하루 동안 해야 할 일들을 반나절 만에 끝내놓고 도둑처럼 반차를 쓰고 나온 경우는 있었어요. 그게 바로 어제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다시 근무를 들어갔더니 책상에 제가 해야 할 일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제 일을 처리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지금 현재 검진센터에서 필수적인 노동력이지만 월급 200여만 원이란 가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루에 저는 10만 원이란 가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저는 일을 잘해도 일을 많이 해도 야근을 해도 10만 원짜리 사람입니다. 왜냐면 회사가 그렇게 정했기 때문이죠. 물론 병원은 간호사, 의사를 고용하여서 수익을 창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대가로 돈을 벌고 있는 것입니다. 똑똑하죠. 하지만 사람을 대와 물건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병원은 간호사를 고장나면 갈아치울 부품으로 보고 최소 비용, 최대 효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는 사람이지 기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안에서 저는 망가졌고 병이 들었고 스스로 낙오를 선택했습니다. 탈출했죠. 간호사들 사이에선 탈임상이란 말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도비라고 부릅니다. 해리포터에 나오는 노예인 짐요정 도비라고 말이죠. 병원은 노예들에게 자립할 힘을 주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벗어나면 돈을 벌 기회를 주지 않았죠. 시간과 몸과 노동을 지불해야만 생활이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뉴스킨이 하고 싶습니다. 노동소득이 아닌 권리소득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트워크라는 인간관계망,
플랫폼이라는 스스로 일하는 구조를 구축한 사업자에게 그 자원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진정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내가 진정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주겠노라. 경제적인 자유를 주겠노라. 사사분면의 노동자에서 사업가로 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노라라고 말했습니다. 맨 처음 당시에 저는 보상을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뉴스킨을 해야만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곳에 있고 싶었고 이곳의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모르겠는데 그냥 해야 할 것 같다 라는 말이 맴돌았습니다. 도비는 자유를 주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곳을 알아본 거죠. 드디어 좋은 도구, 수단을 만나 자신의 능력을 펼치고 싶었지만 저는 이전 직장에서 너무 혹사당하는 바람에 병이 났습니다. 병원을 나오면 금방 의욕을 되찾고 건강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깨진 유리를 이어붙이기는 어려웠고 저는 제 몸을 고치는 법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기 위해 병원에 진료를 보러 갔지만 처방은 약이 없다, 잘 먹고 쉬고 운동을 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처방이 실현 가능했던 것이라면 저는 원래부터 그냥 아프지 않았겠죠. 제가 가장 아팠을 때 몸 상태는 지하철에서 서 있을 수가 없어서 노약자석에 앉아 있었고 자리가 없어서 서 있을 때는 자리를 양보받기 일쑤였습니다. 심지어 저는 노약자석에 있는 어르신에게 자리를 양보받은 적이 3번이나 있었습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고 상황이 맞는 날엔 매번 실신 증상이 왔습니다. 저는 몸에 영양분, 미네랄이 모자라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심지어 호르몬을 만들지 못해서 내가 스스로 잠들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병원을 나온 지 한참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2시간마다 깨고 4시간밖에 자지 못하는 사람, 밥 한 공기를 다 먹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에도 근데 좀 걱정되는 게 그때에도 저는 제 스스로를 탓하고 있었습니다. 제 의지,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라이프팩과 준비 패키지를 먹으면서 해독을 시작했습니다. 몇 년간 고생한 불면증을 이 2가지로 단 일주일 반 만에 고쳤습니다. 더 좋은 몸, 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TR 챌린지에 도전했습니다. TR90과 헬시클럽 프로그램을 따라서 생활했더니 체지방 6% 감량까지 성공했고 혈색이 맑아졌고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파버넥스의 슬로건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품은 TR90인데요. TR90은 몸의 유전자 발현을 정상화해서 다시 젊은 상태로 세팅하는 것을 돕습니다. 여기 사진 보이시나요? 유전자가 활동하는 정도 차이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사람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유전자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유전자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발현, 즉 나쁜 유전자가 활동하느냐, 좋은 유전자가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몸이 바뀝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활 습관 차이에서 올 수 있는데요. 저는 간호사 생활이 노화 스위치를 빨리 켜지게 했습니다. 26살이란 나이에 요양원에 누워있는 노후를 생각할 정도로요. 아프면 일상생활이 힘들고 식사나 운동 생활 습관을 챙기기 어려워지고 그러면 더 아파지고 그것을 반복하다가 병에 걸리거나 정신 건강이 나빠지게 되고 이것은 혹시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지금 현재 저희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미래 저희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저는 단지 아픈 가정이 빨리 왔을 뿐입니다. 덕분에 뉴스키를 더 일찍 만나게 됐고 덕분에 좀 더 건강 관리를 일찍 하게 되었습니다. 삶의 질이 올라가면서 아픈 사람들도 나처럼 건강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몸에 부족한 것을 채워서 나의 몸이 스스로 치유한다는 것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아픈 사람을 돌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 비건강을 건강으로 만드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병원에서 병자를 치료하는 법은 배웠지만 건강하게 만드는 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뉴스킨에서는 병원이 고치지 못한 것들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사업에 욕심이 생겼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어떠한 일을 해야 완전한 자립을 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을 돕는 보람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는가라는 신념에 뉴스킨이 부합했습니다. 저는 뉴스킨을 하면서 많이 웃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우울하고 못나고 할 줄 없는 것이 없는 불완전한 사람인 줄 알고 있었어요.
저를 옛날부터 보았던 사람들은 지금의 저가 많이 변했다고 하고, 저를 봐왔던 뉴스킨 사장님들은 부정적이고 불만 있는 저를 상상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저는 병원을 다니던 손가람보다 뉴스킨을 하는 지금의 손가람이 더 좋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몰랐고 뉴스킨 사업을 통해 제 자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생각보다 밝았고 웃겼고 웃음이 많고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살 수 있고 사람을 좋아하고 먼저 다가가고 침착하고 새로운 일에 적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개방적이고 편견이 적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제가 처음이었습니다. 제 성적이 밝다는 것도 28년 만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뉴스킨을 손에서 놓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깨고 지금은 건강검진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검진자들에게 질병이 있으신가요? 건강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생체 징후를 측정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나는 건강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는 건강할까요? 혹시 여기 웨비나를 듣고 있는 분 중에 혈관이 얇아서 고생하는 분들이 혹시 계시나요? 검진 시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 오라고 합니다. 제 경험상 남성은 혈관이 약하거나 좁거나 얇아서 체열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현저하게 적습니다. 오히려 젊은 청년인데도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고혈압으로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반면 여성들은 한두 끼 굶은 것일 뿐인데도 혈압이 낮아서 다시 재거나 수분이 부족해서 혈관이 쪼그러들어서 피를 뽑는 것이 어렵거나 근육이 없어서 혈관을 지탱하지 못해서 혈관이 도망가서 체열이 어렵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물어보면 저는 건강해요 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정말 건강한 것일까요? 그럼 과연 사람들이 말하는 건강은 무엇일까요? 과거에는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를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어떨까요? 몸의 질병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사회적으로도 관계를 맺고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없고 여기에는 써있진 않지만 더 나아가 영적으로도 안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건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검진했던 혈관이 나오지 않아서 고생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혹시 힘이 없거나 어지럽진 않으세요? 식사는 잘 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잘 먹는데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럼 저는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칼로리를 먹는 건가요? 아니면 영양을 먹는 건가요? 하면 대답을 하지 못하고 웃습니다. 다이어트를 한다고 말하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보통 중년 여성, 중년 남성은 뚱뚱합니다. 젊은 남성도 건장하거나 뚱뚱합니다. 마른 사람은 적습니다. 그러나 젊은 여성은 마른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상태에서도 절식을 하는 다이어트를 한다고 합니다. 몸이 재기 기능을 하지 못할 정도로 미를 추구하거나 건강이 상하는지도 모른 채로 지냅니다. 지금 젊은 세대 친구들은 학창시절에 많이 앉아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공부를 잘 하지 못해도 보통 앉아있었고 체육 시간과 외부 활동 시간을 줄었고 질 낮은 인스턴트 음식을 주로 먹었고 밤에는 잠을 자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학생 때부터 하고 왔습니다. 이들이 중년의 나이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의료인의 입장으로 생각하면 그 후에는 질병이 늘어날 것이고 공공의료비가 높아질 것이고 공공의료비 부채가 늘어가거나 가계의 의료비 지출이 늘어가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뉴스킨 사업자로서는 내가 배워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살리는 일을 해야겠다. 아픈 사람들이 지금보다 많아질 거니까 간호사로서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파마넥스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저는 제가 아직 사업을 진행하기에 부족하다고 느꼈고 뉴스킨을 오랫동안 지속하기 위해서는 당장의 생계를 책임지는 무언가의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대가지불을 했습니다. 뉴스킨을 병행할 수 있는 간호사 업무를 택했습니다. 그렇게도 거부했던 간호사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퇴근 후에 뉴스킨을 병행할 수 있는 업무를 찾았습니다. 지금 저는 당장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요즘 시국을 코로나 시대라고 부릅니다. 코로나 때문에 온택트가 많이 발전되어 있고 사람들은 코로나가 지나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가 일어나게 된 이유는 우리가 자본주의 위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는 모두가 잘 살면 참 좋습니다. 계속 성장하고 계속 팽창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자본주의가 더 이상 팽창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미국의 대공황처럼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집니다. 지금 자본주의는 계속 팽창하기 위해서 자연을 개발하고 자연을 건들고 자연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코로나가 발생한 것입니다. 자연동물과 사람들이 많이 접촉을 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변이돼서 사람들에게 바이러스가 옮겨다닌 것이죠. 근데 자본주의는 팽창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팽창을 멈추는 순간 다시 쪼그라들면서 대공황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팽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는 자연을 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제2의 코로나가 계속 발생할 것이고 사람들은 코로나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제2의 코로나, 제3의 코로나를 대비해야 합니다. 저는 이 대비책으로 뉴스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지금 자본주의라는 열차를 탔는데 이 성장하는 성장세에서 언택트, 온택트, 그리고 플랫폼 비즈니스를 구축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의 생활을 보고서 친구들이 묻습니다. 너처럼 생활을 하려면 너처럼 열정적이어야 되고 힘을 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너는 아프기 때문이고 너가 지금 건강하지 않기 때문이고 비건강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모든 친구들에게 너가 좀 더 건강 관리를 한다면 너는 건강해질 것이고 정말 좋은 생활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 뉴스킨 사업을 펼치고 있고 지금 자본주의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대를 보면서 저희가 컨택을 해야 될 사람들이 많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상황을 보면서 밀레니얼이 바라본 그리고 간호사가 바라본 뉴스킨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세진 사업가 손가람이었습니다. 네, 손가람 사장님 감사합니다. 어느 날 그 손가람 사장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오늘 강의해준 내용을 그대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병원이 가져가는 돈과 본인이 받는 돈의 차이를 보라면서 열변을 토하셨는데요. 저는 내심 기뻤습니다. 드디어 뿌리를 내리겠구나 하고 너무 기뻤는데요. 자유로운 도비가 되신 우리 손가람 사장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두 분의 이야기로 또 마음까지 풍족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벌써 10시가 30분 남았네요. 오늘 좀 일찍 끝내주셨네요. 세진 가족 여러분들 행복한 꿈 꾸시고요.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